네, 안녕하십니까. 도레이 첨단 소재 필터 영업 기술팀 이재규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런 귀한 시간에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CJK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는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처리형 필터, 그 중에서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UF하고 RO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석을 해 주셨고, 대부분 좀 수처리 쪽의 전문가 분들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내용이 다소 좀 기초적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일단 보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CJK나 아니면 저희 쪽에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1972년에 삼성그룹의 9계열사였던 제일합섬으로 시작을 해서 2010년부터 도레이 첨단 소재라는 사명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탄소 섬유 1호기 가동, 그리고 16년도에 PPS 공장 준공을 하면서 현재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수처리 사업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시작은 1972년 제일합섬으로 동일하게 시작을 했고요. 1994년 국내 최초로 역삼투 분리막 개발을 하고 나서 세안, 웅진케미칼, 도레이케미칼, 그리고 지금의 도레이 첨단 소재까지 사명이 최종 4번 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웅진케미칼 때 입사를 했는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이력서에는 제가 이직을 2번 한 것으로 기록이 좀 남아있고요. 어찌 보면 그만큼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하는 그런 사업분 쪽으로 다들 좀 매력적으로 봐주신 게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시선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오리지널 국내 기술로 된 그 제품군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이제 영위하는 사업 6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대부분 잘 아시는 이제 탄소 섬유, 비행기 동체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근래에는 고성능, 고가의 자전거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엔지니어링 소재라고 하는 이제 PPS, 이 PPS는 기계적 강도도 우수할 뿐더러 열에 대한 내구성이 특히 좋고 가볍고,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요즘에 이템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소재입니다. PPS는 저희가 군산에 생산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착용하고 계시는 마스크에 들어가는 이 부직포가 있는데, 21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 그 마스크에 들어가는 부직포 생산량 1위를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발발이 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는 기저귀용 부직포 생산 라인을 긴급하게 마스크용 부직포 라인으로 개조를 하면서 대용량의 그 마스크 부직포를 공급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마스크 대란이 빠른 시일 내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여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수처리 필터까지 많은 사업 분야에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는 많은 소재를 저희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소재 전문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수처리 필터의 측면으로 역사를 좀 살펴보면,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1994년 국내 최초로 역삼투 분리막을 상용화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활발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 제품과 기술을 대응을 하면서 현재 굳건하게 국내 마켓시어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중에 중국과 미국 등지에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고, 도레이에 인수가 되면서 도레이 UF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유치하는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레이의 준공사 UF는 전량 한국 구미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SM RO뿐만 아니라 도레이 RO의 일부 품종까지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도레이 그룹 전체 수처리 사업에서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레이 그룹 전체의 필터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지에 영업소하고 생산 공장, 그리고 R&D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각 지역으로의 신속한 납품, 그리고 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의 한국 사업부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를 살펴보면, 일단 서울 마곡에 저희 본사가 위치해 있고, 정수기에 들어가는 가정용 RO를 생산하는 유구 공장, 그리고 산업용 RO, 중공사 UF, 그리고 이온교환막 등 기타 필터를 생산하는 공장이 구미의 1, 2, 3공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는 전처리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필터하고
하수 처리, 핫패스 처리에 사용되는 MBR을 포함을 해서 수처리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필터를 취급하는 필터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탈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영업, 마케팅, 생산, 기술, 그리고 연구 조직까지 한국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한 제품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UF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레의 UF는 일단 막오염 그리고 막파단에 초점을 두고 1990년 초반부터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 때문에 타사 대비 내오염성하고 내구성이 좀 우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중공사용 UF 중에서 포어 사이즈가 0.01 마이크로미터로 가장 미세하고요. 포어 사이즈가 미세한 만큼 오염 물질이 포어 안으로 들어가는 포어 블로킹 형태의 오염을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어 사이즈가 작은 만큼 생산수 수질도 그만큼 양호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도레이만의 독자적인 제막 기술을 통해서 우수한 내구성, 우수한 강도, 그리고 우수한 스투가도를 둘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도하고 스투가도는 약간 반비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도레이는 이러한 장벽을 우수한 기술력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레이 개발 기본 컨셉인 미세기공 부분은 일단 문이 크면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기본 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옆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공 크기를 줄임으로 해서 오염물질들이 기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재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제지된 오염물질들은 기공 내부가 아닌 기공 외부, 그러니까 막 표면에 쌓이는 케이크 형태의 오염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케이크 형태의 오염 형태들은 역세척이나 상기 같은 물리세척으로도 충분히 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영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차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오염성 얘기할 때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친수성이라는 그 특성인데, 도레이는 그 대표적인 소수성 물질인 PVDF 소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친수성을 상당 부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수성 물질, 예를 대표적으로 이제 유기물질, NON 같은 유기물질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소수성 유기물에 의한 오염도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었고요. 예로 이제 대표적인 소수성 물질인 기름에 대해서 저희가 오염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역세와 산기 이후에 회복되는 저항값이 타사 대비 확실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세한 기공 그리고 우수한 친수성 등의 기술로 저희는 내오염성을 좀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고, 이는 CIP 주기의 연장이라든지 CIP 주기 단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펙스 관점에서 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이제 제작을 한 중공사로 만든 저희 대표적인 UF 모듈 두 가지를 좀 기재를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사이즈나 방면적으로 나눠지는 더 많은 라인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 모델 두 가지만 좀 기재를 해봤습니다. 일단 HFU하고 HFUG라는 모델인데, 외형 사이즈는 길이 2116 그리고 직경은 216으로 동일합니다. 단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방면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72하고 90스퀘어미터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어떠한 모델이 더 적합할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그 모델을 적용한 설계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UF 설계를 할 때에 저희가 수질 정보를 받고, 그리고 저희 다른 레퍼런스나 이제 경험치에 준해서 이제 설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장 여건이 허락이 되면 저희가 원수를 직접 받아서 이러한 조그만한 랩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원수 대상의 역세 이후에 회복되는 그 저항값, 비가역 저항, 가역 저항 값을 도출을 한 이후에 최적의 플럭스를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설계를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값 도출하는 계산식이라든지 이런 조그만한 펜슬 모드를 이용하는 조그만한 이런 랩 테스트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도레이는 이 프로그램하고 이 설비를 구축하는데 5년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작은 펜슬 모드를 가지고 무슨 시뮬레이션을 하겠느냐, 정확도가 있느냐라는 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도레이는 그것 때문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실제로 길이 2m 되는 모듈의 파일럿 결과와 이 시뮬레이션 결과의 매칭률을 높이는데 도레이는 좀 초점을 두고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일럿 결과와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차압 트렌드가 80% 이상 일치한다라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리게 된 것이고요.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파일럿하고 유사하다라는 확신이 든 이후부터 저희는 설계에 이 설비하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로 이 조그마한 설비 보시면 이제 호스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호스의 직경하고 길이까지 다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mm라도 1cm라도 호스를 자르면 실험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건들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설비는 저희 마곡에도 저희가 갖고 있고 저희 영업기술팀에서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를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 혹시라도 저희 제품으로 설계 검토를 하실 때 원수 확보가 가능하다 하시면 저에게 원수 한 5리터 정도만 보내주시면 랩 테스트를 진행해서 적절한 플럭스를 도출하는 보고서를 제가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도레이 UF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의 최대 정수장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막요가 정수장인 공주 정수장을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실적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하고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저희가 NF 나노 필트레이션하고 RO를 적용한 정수장의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근래에 뭐 깔따구 유충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과부라 화합물과 같은 신규 오염물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막이 적용이 된 막요가 공법의 정수장의 필요성이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뭐 AI와 같이 이제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에 대한 초점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도레이도 소재뿐만 아니라 이러한 ICT 기반의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레이와이즈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고객이 원할 경우에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가상의 서버로 공유를 시키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시뮬레이션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지금 현재 유량과 차압이라면 앞으로 차압이 이러한 트렌드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측 그래프를 보여주고 며칠 이후, 오늘부터 며칠 이후에 CIP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예측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값들은 5분 주기로 계속 리비전이 되고 보여주고 있고요. 현장에서 뭐 압력이 올라가거나 수질이 좀 변동이 생겼을 경우 뭐 어디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단한 좀 워닝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나 아니면 일본의 도레이 기술자가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한 이후에 메일이라든지 전화상으로 피드백을 드리는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에 대한 경험치가 좀 부족한 현장이라면 이러한 저희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O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의 기본 원리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농도차가 나는 두 용액 가운데 반투과성의 막을 사이에 두고 두 농도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삼투압 이상의 압을 반대에서 밀어서 삼투압 반대 방향으로 깨끗한 물을 밀어내는 원리로 운전이 되는 필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RO는 보시는 것처럼 3레이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뼈대 구조를 하고 있는 부직포 위에 물이 잘 투과될 수 있도록 친수성 성분인 폴리설폰으로 캐스팅을 1차로 진행을 하고 그 위에 실제적으로 이온이 제거될 수 있는 폴리아마이드 층으로 얇게 0.2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로 얇게 코팅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RO의 그 평막 형태를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작이 된 평막 여러 장을 겹치고 겹쳐서 생산수가 모여드는 이 집수관, 그 센트럴 파이프에 붙인 다음에 돌돌돌돌 말면 그 그림에서 보시는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와건형 RO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RO는 상당히 좀 민감한 녀석이라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제 성능이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현장에서 RO 운전하실 때에 유량이라든지 제거율에 이제 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요것 때문에 그렇겠구나라는 표지는 가능하겠다 싶은 내용 4가지만을 좀 실어봤습니다. 일단 RO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필터 자체가 압력 기반으로 운전이 되기 때문에 RO 역시 압력이 높아질수록 원수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물을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스투가도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의 그 투과하는 속도보다 물이 투과하는 속도 양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염 제거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온은 이제 물의 점성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막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RO 역시 수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이 올라갈수록 점성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스투가도는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온이 증가하면서 이온들에 대한 활성도도 증가를 하게 돼서 염 투과율이 증가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염 제거율은 감소를 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수 농도는 삼투압하고 이제 막 표면에서의 농도 분국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수 농도가 올라갈수록 그 스투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수의 pH는 뭐 수투가도에는 전혀 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지만 제거율에는 다소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로 자체가 막 표면에 일정한 그 전하량을 띠고 있는데 주변의 환경, 그리고 원수의 pH에 따라서 그 전하량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환경에서는 그 전하량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거율 또한 가장 안정적으로 높은 제거율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환경 자체가 강산성이나 강염기 쪽으로 이동할 경우에 전하량 변화에 따라서 제거율이 보시는 것처럼 중성 쪽보다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 대한 기본 원리만 알고 계셔도 현장에서 운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RO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컨셉인데요. 이제 패스하고 이제 스테이지라는 컨셉입니다. 무엇을 더 쥐어 짜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수를 한 번 더 쥐어 짜내는 방식을 이제 패스라고 보시면 되고, 농축수를 더 짜내는 방식을 이제 스테이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더 양질의 생산수를 원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패스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을 하고, 배출 수량을 최소화시키는, 그러니까 즉 시스템 회수율을 늘리는 컨셉으로 설계를 원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스테이지를 2스테이지, 3스테이지로 이제 늘려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쪽이나 아니면 CJK 쪽으로 뭐 설계 의뢰를 해주실 때 원하는 생산수 수질이라든지 회수율을 정보를 주시면 거기에 맞는 최적의 패스하고 스테이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RO는 일단 뭐 제거 기능을 하고 있는 막, 멤브레인하고 모듈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엘리멘트로 크게 이제 그 개념을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엘리멘트는 뭐 세계적으로 4인치, 그 다이아 기준으로 4인치, 8인치, 16인치로 규격화된 사이즈로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도 이 세 가지 사이즈에 대한 제품을 모두 다 생산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 기작을 하고 있는 막 부분, 멤브레인 부분을 보면 일단 적용하는 원수 대상으로 해수, 기수, 그리고 이제 이건 제2용 쪽이죠. 합해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서도 제거율이 더 높은 제품, 혹은 뭐 에너지가 더 낮은 제품, 내오염성이 좋은 제품 등으로 기술이 좀 더 세분화가 됩니다. 뭐 근래에는 뭐 ZLD, MLD와 같은 컨셉 때문에 고농도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고압 모듈, 혹은 뭐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초유량 모듈, 뭐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고 있는데, 그 수요에 맞게끔 저희 도레이하고 저희 첨단 소재는 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혹은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각각의 사용 목적, 특성에 따라서 지금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간략하게 좀 기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의 특장점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CSM RO 그리고 도레이 RO 두 가지 브랜드를 모두 취급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를 두 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목적에서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델 종류가 많아졌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의 폭이 좋아졌으니 더 좋아졌고, 저희 입장에서도 고객이 요구하시는 내용대로 설계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들을 두루두루 갖고 있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지금 최적의 설계를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RO 설계할 때는 보통 저희가 이제 프로젝션이라는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각 막의 특성들이 이제 안에 인자들이 이제 녹여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브랜드를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브랜드에 맞는 프로그램도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도레이 RO 설계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DS2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션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CSM RO를 설계할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CSM 프로입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이라든지 기작들은 원리는 얼추 이제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각각의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 거기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으니까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어떤 점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이제 RO를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제 실측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저희는 그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이 노멀라이제이션,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막의 성능 혹은 설비의 성능을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RO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을 일정하게 고정시키지 않으면 뭐 정확하게 유량이라든지 제거율에 대한 추이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운전 당시의 값으로 다 일정하게 보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유량과 제거율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준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실측되는 유량 값은 뭐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전이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일정 조건으로 보정을 한 이후의 표준화 데이터를 보면
시운전 시운전 당시 이후부터 유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설비가 어떻게 운전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마다 운영하시는 분들께 PLC에 자동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런 현장이 아니다라고 하면 유량이나 압력, 수질, 수온 이런적인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기록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저희에게 주셔야 저희가 이런 표준화 작업을 하고 막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설비상의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화 작업은 복잡한 계산식으로 되어 있는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엑셀식을 제공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수기로 데이터를 기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엑셀에 바로바로 이제 그때그때 데이터를 기록을 하시면 직접 이러한 표준화 데이터로 현장의 운전 상황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CIP를 언제쯤 해야 되겠구나라는 감도 더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더 귀찮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기록된 데이터만 저에게 주시면 이러한 그래프를 분석을 해서 별도의 보고서로 저희가 제출도 해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UF하고 RO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에 조금 새롭게 뜨고 있는 제품이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취급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근래에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나노 필트레이션이라는 이제 NF인데요. 국내에서는 경도 제거, 질산성 질소 제거, 그리고 지하수에서 염 제거 등으로 정수장 타겟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시축 공정에서 설페이트를 제거하는 공정이라든지 해수담수 RO 전단에 NF를 적용을 한다든지 고농도 ZLD에서 나오는 고농도 농축수를 쥐어 짠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NF에 대한 시도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안건 검토하실 때 RO도 좋지만 생산소 수질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NF도 한번 적용해 볼 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라인업을 좀 기재를 했고요. 내용 보시고 NF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별도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NF 전용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그 제품들에 대한 간단한 스펙시트나 매뉴얼 그리고 프로젝션 프로그램들은 보이시는 이제 워터닷 도레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고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접속하셔서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좀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